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만든 회사가 8조 원에 팔린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을 손에 쥐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열심히 일하면 돈이 따라올 거라고 착각하죠.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천문학적인 부를 거머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픽사의 공동 설립자 에드 캔멀의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잡스조차 존경했던 이 남자의 경영 철학 속에는 우리가 부의 추월차선에 오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1998년 어느 날 픽사 스튜디오에는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년 개봉을 앞둔 토이스토리 2의 파일이 서버에서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실수로 삭제 명령어를 입력했고 수십 명의 애니메이터가 2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든 작업물이 눈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백업 시스템마저 오류가 났죠. 회사의 운명이 걸린 프로젝트가 공중분해될 위기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전 재산이 든 주식 계좌가 해킹당해 영원이 되어가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 픽사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기적은 엉뚱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출산 휴가 중이던 한 직원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 일주일 전에 데이터를 개인 컴퓨터에 복사해 두었던 겁니다. 직원들은 그 직원의 집으로 차를 몰고 달려가 마치 신생아를 안고 오듯 컴퓨터 본체를 담요로 싸서 회사로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영화는 복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복구된 영화를 본 에드 캔멀과 경영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화가 재미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했지만 본질적인 가치인 스토리가 엉망이었던 거죠. 여기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갈림길이 나옵니다. 타협할 것인가, 뜯어 고칠 것인가. 개봉일까지 남은 시간은 단 9개월. 보통의 회사라면 그냥 개봉했을 겁니다. 이미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하지만 에드 캔멀은 달랐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팔지 않는다. 그는 스토리를 처음부터 다시 쓰기로 결정합니다. 직원들은 죽어라 일해야 했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토이스토리2는 전작을 뛰어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부자는 당장의 손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퀄리티가 결국 최고의 마케팅이자 자산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 혹은 사업 아이템은 타협한 결과물인가요? 아니면 최고를 지향한 결과물인가요? 많은 분들이 창의성은 예술가에게나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장사꾼이니까, 나는 직장인이니까 창의성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죠. 하지만 에드 캔멀이 말하는 창의성은 다릅니다. 그에게 창의성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찾아내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을 버는 핵심 기술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는 누군가의 불편함을 창의적으로 해결했을 때 발생합니다. 픽사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 집단이었던 겁니다. 오늘 소개할 책 크리에이티비티 잉크는 바로 그 문제 해결의 교과서입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마크 저커버그와 스티브 잡스가 필독서로 꼽았습니다. 단순히 좋은 회사를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이 책은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1인 기업가든 팀장이든 혹은 부자를 꿈꾸는 개인이든 이 책의 원칙을 적용하면 여러분의 생산성과 가치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솔직함, 영어로는 캔더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윗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란 쉽지 않죠. 부장님, 이 기획안은 정말 별론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입사원이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픽사에서는 이게 생존 법칙입니다. 에드 캔멀은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회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계급장을 떼고 오직 작품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적나라하게 비판합니다. 감독이 아무리 거장이라도 스토리가 재미없으면 인턴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칭찬은 기분만 좋게 하지만 솔직한 비판은 결과물을 좋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둡니다. 나 잘하고 있어? 라고 물으면 응, 너 최고야 라고 말해주길 바라죠. 하지만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의 아이디어, 여러분의 투자 방식에 대해 그거 위험해,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해줄 악마의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에드 캔머런 말합니다. 초기의 모든 영화는 다 엉망진창이다. 엉망인 아이디어를 훌륭한 영화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뼈아픈 피드백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의 뼈를 때려줄 멘토가 있나요? 아니면 달콤한 사탕만 주는 사람들뿐인가요? 물론 무조건적인 비난은 안 됩니다. 픽사의 브레인 트러스트가 성공한 이유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비판하는 사람들은 감독을 돕고 싶어하는 선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비판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전적으로 감독의 권한입니다. 즉, 해결책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진단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도 경제적 자유를 위한 모임을 만든다면 이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서로의 재테크 방식, 사업 모델을 뜯어보되 목적은 상대방의 성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집단지성을 통해 부를 증폭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실패를 빨리 하라입니다. 한국 교육은 정답 맞히기에 익숙해서 틀리는 것을 죄악시합니다. 투자에 실패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죠. 하지만 픽사에서 실패는 필수 과정입니다. 에드 캔머런 말합니다. 실수는 악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픽사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실패했을 때 그 비용을 최소화하고 빨리 회복하는 데 집중합니다. 실패를 안 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가장 큰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실패할까요? 바로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을 빨리 만드는 겁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1년을 허비하지 말고 일주일 만에 대충이라도 만들어서 시장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면 전 재산을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다양한 전략을 테스트해보는 것이죠. 픽사는 스토리보드 단계에서 수천 번 수정합니다. 그림 한 장 고치는 건 돈이 안 들지만 다 만든 영화를 고치는 건 수백억이 드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수정 비용이 쌀 때, 즉 지금 당장 작게 시도하고 작게 실패하세요. 그 경험치들이 모여 거대한 성공을 만듭니다. 세 번째 원칙은 못난이 아기를 보호하라입니다. 여기서 못난이 아기란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픽사의 명작들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집, 벽장 속 괴물, 처음 들으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에드 캔머런 이런 초기 아이디어를 야수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야수는 바로 성과를 요구하는 압박, 비현실적인 기준, 그리고 냉소적인 평가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왜 넌 마라톤을 못 뛰니? 라고 다그치면 아기는 죽습니다. 아이디어가 성장할 때까지는 믿고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자수성가 부자들이 헝그리 정신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에드 캔머런 무작정 굶주리고 달리는 것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더 높은 성과를 낸다고 믿었습니다. 직원이 실수했을 때 해고당할까봐 벌벌 떤다면 그 직원은 절대 혁신적인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길만 가겠죠.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이번 달 수익률이 좀 떨어졌다고, 사업이 좀 주춤하다고 자신을 비난하면 뇌는 위축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창의적인 돈 벌기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에드 캔머리 가장 경계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 통장에 돈이 쌓일 때 우리는 모든 게 완벽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은 시작됩니다. 픽사는 성공할수록 더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츠데이라는 행사를 열어 전 직원이 하루 종일 업무를 중단하고 회사의 문제점만 토로하게 했습니다. 잘 나갈 때 쓴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픽사가 30년 넘게 정상을 지킨 비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성공 방정식이 내일은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에드 캔머런 변화를 파도에 비유합니다. 파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죽거나 파도를 타고 즐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불확실성의 파도 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확정된 금리만 쫓아서는 절대 큰 부를 이룰 수 없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며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드는 용기, 그것이 픽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험 정신입니다. 에드 캔머의 철학 중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아이디어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아이디어를 훌륭한 팀에게 주면 그들은 아이디어를 고쳐낼 것이다. 하지만 훌륭한 아이디어를 평범한 팀에게 주면 그들은 아이디어를 망칠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아이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훌륭한 팀처럼 경영하고 계신가요? 픽사 애니메이터들은 영화 라따뚜이를 만들기 위해 요리 강습을 듣고 파리의 하수구까지 들어갔습니다. 니모를 찾아서를 만들 때는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땄죠. 책상에 앉아서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 관찰하고 체험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같습니다. 방 안에서 차트만 보고 뉴스만 봐서는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에 돈을 쓰고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디테일은 현장에 있고 돈은 디테일에서 나옵니다. 스티브 잡스는 픽사의 대주주였지만 에드 캐멀에게 경영을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잡스조차 캐멀의 방식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잡스가 유일하게 간섭한 것은 건물의 설계였습니다. 잡스는 화장실과 휴게실을 건물 중앙에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오가며 우연히 마주치고 잡담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였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회의실이 아니라 복도에서의 잡담, 커피 머신 앞에서의 수다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사람들과 우연히 마주칠 기회를 늘리세요. 그 우연한 만남이 여러분에게 어떤 부의 기회를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알게 되면 자만하게 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꼰대 마인드가 생기죠. 하지만 에드 캠멀은 항상 초심자의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후에도 자신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픽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은 비결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오만이 가장 큰 적입니다. 항상 시장 앞에서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의 통장은 지켜집니다. 픽사의 목표는 단지 히트작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히트작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또 당첨처럼 한 번에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에드 캠멀이 만든 창의성의 제국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부의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움직이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선하는 시스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픽사의 성공 비결, 즉 부를 창조하는 3가지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뼈아픈 진실을 말해줄 솔직한 동료를 곁에 두라. 둘째, 실패를 두려워 말고 작고 빠르게 실패하며 배워라. 셋째, 초기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보이지 않는 문제를 끊임없이 찾아내라. 이 3가지는 애니메이션 제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 투자, 인생 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황금률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스맨들만 있다면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에 반기를 들고 논리적으로 비판해줄 사람을 찾으세요. 그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드세요. 그 모임이 바로 여러분의 브레인 트러스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다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일단 저지르고 깨지고 수정하세요. 픽사의 걸작들도 모두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에드 캠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일은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가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안전한 삶은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마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부자가 되는 여정입니다. 픽사가 그랬듯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멋지게 써내려 가시길 바랍니다. 해피엔딩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픽사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영화도 최고의 명작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부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